안녕하세요. 행복샷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주식시장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시장에 어떤 재료들이 영향을 미쳤고 또 시장의 돈 흐름은 어떠했는지 쭉 한번 살펴볼 예정인데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 하시다 보면은 시황을 많이 보시죠. 직접 만들어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자신의 투자 성향과 맞는 그런 사람들이 작성하는 시황들을 참고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매일매일 주식시장의 시황을 참고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시황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봐도 충분하지 않겠나 이렇게 싶어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유럽의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앙드레 코스톨라니라는 분 계시죠? 그분께서도 일주일에 한 번만 시황을 보셨다 그래요. 시장이 일주일에 한 번씩만 쭉쭉 점검을 한 거예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근데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분이 맞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시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동영상 기억이 나실란가 모르겠어요. 주식 시장에는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이 더 많다라는 그런 동영상 올려드린 적이 있죠. 매일매일 시장을 접하게 되면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을 접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렇다 보면은 계속 나쁜 소식을 쭉 접하다 보면 이 멘탈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면 최악의 선택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나쁜 소식이 계속 들려오는 가운데 시장까지 하락을 하다 보면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시장이 하락했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오히려 최악의 시점에 팔아버리게 되는 거죠. 차라리 좀 더 빨리 팔았더라면 조금 단기적인 고점에서라도 팔아서 좀 더 여유를 가질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시장이 떨어질 때 팔기 때문에 정말로 이 나쁜 시점에 팔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또 때마침 내가 팔자마자 또 시장이 이렇게 확 올라버리면서 자칫 잘못하면은 역사이클 걸리는 투자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권해드리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시황을 참고하실 거 권합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장중 시황도 올리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마감 시황도 올린다 아닙니까? 이렇게 시황을 매일 올리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봐라 하면은 조금 말의 모순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 주말에 올리는 시황들은 시장 전반적인 흐름을 쭉 살펴본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장중이나 마감 시황에서 올려드리는 것들은 물론 그날 있었던 재료들도 쭉 살펴보긴 하지만은 주말 시황에서 어떤 투자 전략에 대해서 쭉 한번 생각을 해보면, 또 아니면은 꼭 주말이 아니더라도 시장이 어떻게 변해갈 때 어떤 변곡점 부근에서 시장 흐름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하게 되면 그 매수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 종목이 괜찮은데 주말에 매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쭉 지켜보다 보면 다음 주쯤에는 어느 시점에 내가 한번 매매를 해봐야 되겠다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중이나 마감 시황에 올려드리는 그런 시황들은 그 매매 시점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그와 관련해서도 제가 따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이번 주 시장 같은 경우는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힘든 한 주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11월 달 들어가지고 조금 오르는가 싶더니요, 이렇게 다시 내려 찍어 버렸습니다. 이번 주 내도록 내려 찍었고, 특히나 그 수요일 목요일 20일과 21일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팔았죠. 8천억 원 이상 팔았다 아닙니까? 게다가 시장에는 좋은 소식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했던 한 주가 아니었던가 싶어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 목요일 같은 경우는 겁에 질려서 앞으로 시장이 더 떨어질 것 같아 가지고 심지어 던진 분들도 계시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시장이 좋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께 제가 예전에 기술적 지표가 무너질 때 기회가 있다,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이렇게 추세가요, 이렇게 상승하는 가운데 지금 보면은 8, 9월 달이 바닥을 다졌다고 보면은 엄연히 이건 상승 추세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상승하다 보면은 가끔씩 이렇게 밀릴 때가 있어요. 상승하다가 밀리고, 그죠? 상승하다 이렇게 밀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렇게 밀리는 지점, 만약에 저기서 반등이 일어난다면은 오히려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반등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 하락해 버리면 뭐 답이 없는 거지만, 다시 반등이 일어날 때까지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만일 여기 좀 지워볼게요, 화면을. 자, 여기서 반등이 일어나 버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 지점처럼 이렇게 반등이 일어나 버리게 되면 오히려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지점이 되잖아요. 근데 이때 분위기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금요일 날 지소미아가 종료 안 되었습니다. 연장이 돼 버렸죠. 그럼 앞으로 뭐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지만, 뭐 한일 관계에 있어서 어떤 개선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면 또 시장이 좋아질 수도 있어요. 또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서도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와 관련해서 기회를 잡는 방법, 요거는 오늘은 뭐 주간 시장을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다루지 않을 거고요. 내일은 일요일 아닙니까? 뭐 특별한 일이 없으니까 그때 우리 공부 삼아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이번 주 시장에서 나온 뉴스들 보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궁지에 몰려버렸습니다. 탄핵 청문회가 있었는데 불리한 진술이 많이 쏟아졌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상황 돌파용 이벤트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셧다운 시기에도 임시 예산안도 설명하고 또 미중 무역 합의가 잠재적으로 매우 가까워졌다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자꾸 그 불리한 상황들을 타개해 나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 돌파용 이벤트가 지금 자동차 관세가 부과된다 하면서 부과가 안 되었어요. 이제 슈퍼 301조까지 막 나오고 거론되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여튼 유럽하고 다시 한 시비를 한번 걸어가지고요, 자동차 관세 부과를 한다 이렇게 되면 또 유럽연합에서 뭔가 또 반격이 오겠죠. 그렇게 사람들을 갖다가 이목을 거치고 돌린다거나, 아니면 미중 무역 협상도 어떤 지지부진했잖아요. 그간 지지부진했었는데 극적 합의를 이뤄가지고 또 사람들의 관심을 걸려 돌려버렸다거나, 아니면 북한하고 미국은 계속 만나고 싶어 하는데 이제 저기 북한에서는 안 만난다 그러죠. 몇 번 만나봤는데 별게 없거든. 별게 없다 보니까 에레이 나 이제 안 만나기 싫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북한한테 뭔가 파격적인 어떤 조건을 제시해가지고 또 상황 돌파를 한다거나, 여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이벤트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지금 시장을 바라보게 되면은 지금 장중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장중이 아니고요. 지금 유럽과 미국은 장중입니다. 장중에 쭉 보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가 어떻게 하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미중 무역 협상이 다시 잘 될라나 이런 기대감으로 지금 반등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발언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요게 미중 그 다음 주가 되었을 때 일단 지소미아 문제가 이제 일단 연기가 됐잖아요. 이제 아베 총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일본에 어떻게 대응을 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우리가 손을 이렇게 내밀었는데 마지못해 잡는 신용이라도 해야 뭔가 해법이 있는 거지. 사실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저것도 우리 한국이 일본에서 세 번째로 돈을 많이 벌어주는 국가입니다. 근데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쓸데없는 짓 해서, 그렇지 않아도 일본도 어려울 건데 그나마 쫓겨 버는 것도 지금 덜 벌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비난하죠. 왜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이렇게 그동안 자존심 싸움 했는데 그 먼저 이렇게 고개를 숙였으니까 한번 손을 내밀었잖아요. 그럼 마지못해서라도 한번 잡아보겠다, 뭐 그런, 만약에 또 손을 잡게 되면 또 잘 될라나 이런 기대감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그렇게 된다 생각한다면 다음 주에는 물론 악재가 있긴 하죠. 저기 MS 모건 스탠리 MSCI에서 신흥국 지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25일부터 27일까지 있지만, 또 이렇게 되면 무역협상 기대감에 반등, 또 일본과 무역 마찰이 어떻게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반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우리도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죠. 일단 뭐 다음 주는 조금 기대하면서 보내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자, 일단은 이번 주 시장을 쭉 분석해 보니까 아이고 막 시장이 엉망입니다. 다 깨져 버렸어요. 지금 종합주가 지수도 이렇게 밀렸고요. 대형주도 지금 시가총이 밀렸고요.
그 조금 지수가 밀렸고, 지금 중형주도 밀려버렸고, 소형주도 뭐 밀려버렸어요. 자, 요런 밀린 상태에서 만약에 오늘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던져버렸는데 다음 주 반등이 일어나 버리면 또 이런 소리 나오죠. 내가 팔았는데 팔면 오르더라. 이런 이야기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그거는 반등이 일어날 때 이야기고, 만약에 더 하락했다면, 다음 주도 요렇게 해서 던졌는데 반등하지 않고 더 하락했다면, 아이고 잘 팔았다 싶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일단 분위기상 뭐 해외 시장도 오르고 트럼프 대통령도 미중무역 협상 이야기를 다시 꺼내가지고 잘 될 것 같은 저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고, 또 지소미아로 인해 가지고 또 뭐 일본하고 관계가 더 악화될 것이라는 시장의 어떤 불안감이 있었는데 다시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도 조금씩 생기고,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음 주는 분위기 좋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반등에 대해서도 염두를 일단 한번 해봐야죠. 자, 일단 외국인들이 아이고 이번 주에 진짜 많이 팔았습니다. 1조 2693억 원을 팔아보십니다. 그리고 투신에서는 2254억 원을 팔았어요. 이번 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지금 투신하고 이래 완전히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래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은 3종목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종목들은 외국인하고 좀 엇갈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이렇게 파는 종목들도 물론 상당히 괜찮긴 해요. 이건 안 볼 거예요. 안 볼 거고 오늘은 요 3종목만 딱 볼 겁니다. 이번 주에서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 딱 3개만 딱 볼 건데, 그와 관련해서 뭐 기술적 지표 역이용 이 부분은 내일 할 거라서 오늘 딱 3개만 볼 거예요. 자, 한미약품 보면은, 자, 한미약품도 지금 이렇게 보면은 보세요. 일단은 뭐 이렇게 바닥을 다졌다고 보고요. 가다가 기술적 지표가 무너졌어요. 올라갔는데 이것도 한번 무너졌다라고 일단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월요일 날 오른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보니까 미중 무역 협상도 어떻게 될 것 같다. 또 그리고 일본하고 관계도 개선이 될 것 같다. 이런 재료들이 나오면서 기대감들이 슬슬 솟아오르면서 매수가 들어온다면, 주가가 오른다면, 이거 뭐 주가 매수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그리고 현대위아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자동차 업종 비실비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게 몇 년입니까? 2014년부터 해가지고요. 이렇게 비실거렸습니다. 참 자동차 업종 생각하면 제가 완전히 뭐 헛다리 짚은 게 되었어요. 언제부터? 예전부터 제가 2016년부터 했나? 2017년부터 했나? 2017년부터 했나요? 16년부터 했나? 이때부터 내가 유망주라 이야기했어요. 올해는 이번 주는 안 가겠나? 올해는 안 가겠나? 왜냐면 다른 거 다 갔는데 이거 안 갔으니까. 근데 아이고 이게 뭔지 몰라도 이래 돼버렸어요. 계속 이렇게 하락했는데, 여튼 그가 몇 년 동안 이렇게 하락하다가요, 그래도 2019년 들어서는 자동차 업종 완전히 잘 나가진 않지만은 꾸역꾸역은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잘 보면 올랐다가 하락했다가 올랐다가 하락했다가, 지금 여기 8, 9월 달 아닙니까? 시장이 바닥 다질 때 그때 오를 때 또 좋은 매수 기회였고요. 또 10월 달에 이렇게 매수 기회가 있었고, 지금도 이렇게 떨어진다면 이까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주 좋은 재료가 나오면서 다시 이렇게 올라간다면, 이런 종목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니면 단기적인 관점에서라도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죠? 자, 하나금융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 떨어졌다가요, 지수와 같이 움직였죠. 8, 9월 달에 바닥을 다졌고 올랐다가 이렇게 갔습니다. 그죠? 조금 올랐다가 약간 밀리고 있는데 완전히 많이 밀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종목도 다음 주에 많이 올라간다면, 시장이 좋아진다면 얼마든지 좋은 추가 매수 시점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 뭐 정리하면서 3종목밖에 없어가지고 살펴보니까 시장 중심 종목 중에서는요, 단기 투자 관심 종목은 일단 없어요. 있긴 하지만 조금 어중간해서 없고요. 장기 투자 관심 종목은 한 요 정도 종목이 있지 않을까. 3종목 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내일은 제가 기술적 지표를 역용하는 방법,
외국인 투자자들이 힌트를 줬습니다. 지금 보면은 저기 11월 20일, 21일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날 약 8천억 원이 넘는 매도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정말로 종목이 나빠서 던졌던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종목이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리밸런싱 하느라 어쩔 수 없이 줄였던 종목들도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외국인들이 팔아서 주가가 떨어진 종목이 이유 없이 떨어진 종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게 기술적 반등이 쭉 일어나면서 다음 주도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 기술적 지표가 무너졌을 때 어떻게 들어가 볼 것인가, 자 그런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합시다. 자 일단 이번 주는 여기까지만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